이번 시간에는 3주차 무역영어의 수업으로서 무역영어의 어휘 및 무역서한의 구성요소와 형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역영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반 영어와 무역 상무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용어, 즉 테크니컬 텀스를 합친 영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영어의 원리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은 무역 전문 용어로서 그 무역 전문 용어로는 앞으로 향후 수업에서 차차 학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역 서한의 구성 요소와 형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서한의 구성 요소로서는 크게 두 파트로 메인 파트와 서플리멘터리 파트로 나뉘어집니다. 즉 무역 서한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기본적 요소인 메인 파트와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는 서플리멘터리 파트, 즉 보조적 요소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우선 메인 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파트는 1. 레더 헤더, 2. 데이터, 3. 인사이드 어드레스, 4. 솔루테이션, 다섯 번째 바디, 여섯 번째 컴플리멘터리 클로즈, 일곱 번째 시그니처 부분으로 크게 7개 파트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사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내용으로서, 첫 번째 레터 헤더 부분은 우리가 통상 서두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그대로 레터는 편지 서자로서, 헤드는 머리두자에서 서두라고 번역은 합니다만은, 굳이 무역 영어에서는 이런 번역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대로 레터 헤드로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통상 이 레터 헤드 부분은 그 회사의 회사명이라든지 케이블 어드레스, 다시 말하면 전보 주소, 경우에 따라서는 팩스 넘버, 이메일, 또 라인 오브 비즈니스, 즉 영업 종목, 그 외에 창설 용도, 상표 등등으로서 보통 기재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편지 양식인 회사의 고유 양식에 미리 인쇄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는 이 서신의 작성 날짜 혹은 발신 일자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영국식과 미국식 스타일로 두 개 크게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레터 헤더 아랫부분에 기재되고 있으며, 영국식은 일, 월, 연의 순서로 기재되며, 미국식의 경우에는 월일, 연 식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 무역서한의 구성요소 부분은 무역영어 자격증과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비즈니스 레드에 보면은 같은 형식을 쭉 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이 이 7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나마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이드 어드레스는 편지 봉투 바깥에 기재되는 것을 아웃사이드 어드레스라 함에 비해서 편지 봉투 안에 기재된다고 해서 인사이드 어드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인사이드 어드레스는 수신자의 회사명과 그 주소를 말하며, 편지 봉투가 우송 도중 파손되었을 때의 안전을 위하여 봉투의 주소와 동일한 형식으로 기재를 하면 됩니다. 물론 이 인사이드 어드레스 쓰는 방법은 상당히 복잡합니다만, 여러분은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대방 회사의 주소를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업 시간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셀루테이션은 통상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뭐 누구누구에게 혹은 안녕하시오라고 시작하듯이 첫 인사로서 본문이 시작되기 전에 간단히 하는 인사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뭐 회사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작성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실제 실무에 있어서 적용할 때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셀루테이션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가 비즈니스 레터라고 했을 경우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본문, 즉 body of the letter 혹은 body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역사안의 핵심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 부분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와 같은 구성 요소의 배치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상적으로 작성할 때는 5C라고 해서 correctness,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또는 clearness, 명료하게, conciseness, 간결하게, 혹은 character, 개성 있게, 그리고 courtesy라 해서 예의 바르게 작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통상적으로 무역사안에서 5C라고 하고, 이 body는 상대방에게 거래 제의를 한다든지 할 때 상대방의 구매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작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오는 complementary clause 혹은 closing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장이 끝난 다음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습관적인 인사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도 브리티시 스타일, 즉 영국식 스타일이 있고 아메리칸 스타일이 있듯이 이 컴플리멘터리 클로즈도 영국식이냐 미국식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영국식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 faithfully 또는 truly 혹은 very truly yours 뭐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그니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 레터를 작성하고 나서 이 비즈니스 레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상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시그니처 부분은 사행으로 이루어지며 제1행에는 회사명, 제2행에는 서한 책임자가 서명하고 3행, 4행에는 서명자의 성명이나 서명자의 직책이 일반적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요소가 무역사안문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요소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무역사안의 구성 요소로서 보조적 파트인 서플리멘터리 파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레퍼런스 넘버는 이 사안문의 참조 번호로서 사안의 참조나 혹은 보관상의 편의를 위해 일정한 양식으로 기재하는 기호나 번호를 이야기합니다. 이 레퍼런스 넘버의 위치는 일정한 곳이 없고 레터헤드와 인사이드 어드레스 사이의 적당한 곳에 기재하면 됩니다. 두 번째, attention line은 특정인 또는 참조인 난을 말하며 이는 발신인이 수신자로 상대로 그것의 특징인 또는 특정 부서에 송달되는 것을 원할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letter subject는 그 서한문의 제목으로서 서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일목요연하게 나타냄으로써 내용 파악을 용이하게 하여 시간이 절약되게 됩니다. 네 번째, initial은 identification mark라고 하는데, 즉 다시 말하면 이 서한문의 작성 책임자의 식별기호로서
나중에 이 서한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기재하는 것이 바로 이니셜입니다. 그 다음 enclose는 혹은 enclose notation이라고 해서 동봉물 표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서한문의 이 비즈니스 레더와 함께 기타 수표라든지 혹은 선화증권과 같은 무역 서류를 동봉할 때 그 동봉물 표시를 함으로써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환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포스트스크립트. 여러분들도 PS 추신이라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스트스크립트는 서한 작성이 끝난 후 추가할 새로운 내용이 있거나 본문의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상대방에게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할 경우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서플리멘터리 파트로서 카본 카피 노테이션이 있습니다. 이 카본 카피 노테이션은 그야말로 이 편지의 사본 배부처로서 서한의 작성자가 수신자 외에 다른 관계처에 서한의 사본을 보냈다는 것을 수신자에게 알릴 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앞서 학습한 이 메인 파트와 서플리 파트의 구성 요소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배치되는가는 이 그림과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서플리멘터리 파트가 빠져 있습니다. 비즈니스 레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레터 헤더, 데이트, 인사이드 어드레스, 셀루테이션, 그 다음에 바디, 컴플리멘터리 클로즈, 시그니처, 이렇게 7개 부분으로 이 A4지에 일반적으로 이런 양식으로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외에 다른 형식이 있습니다만 가장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형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3주차 첫째 시간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에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